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사님. 오랜만에 뭐 장이 훨훨 날랐네요. 2,60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뜨겁습니다. 뜨겁죠. 예. 오랜만에 분위기가 오랜만에 조금 좋은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특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낄 줄은 몰랐어요. 네, 저는 예상은 했어요. 예상을 대단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증권 네. 그 IRP 레터에서도 증권 네. 비중 높였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성견 지명이었었어요. 아니 이건 너무나 그 내일은 해가 뜬다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었고, 이 삼성전자 주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본인이 잘해서도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한국을 사는 물결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네. 못한 포인트네요. 아니 우리 작년도에 우리가 보여줬죠. 작년도 7월까지 보여줬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지나와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해서 올랐던 게 아니었잖아. 작년도 상반기 삼성은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도 하나도 잘하지 못해도 그냥 우리나라 1등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을 사면 그냥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나마 장점은 55,000원 정도 수준이면 완전 넷밸류니까 더 이상 빠질 광고 하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사면은 그 업황하고 상관없이 오를 수 있다. 수급으로만. 그래요. 네. 항상 이제 아픈 손가락으로 삼성전자는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사면은 삼성전자 안 오를 수 없다?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삼성이 안 좋은데 한국을 왜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닉이 좋잖아. 그럼 하이닉스를 사죠. 그래서 하이닉스 많이 사잖아 지금은. 네, 그래서 이때까지 한국 시장이 좀 네. 저평가됐던 이유가 삼성이 못해서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있죠. 예, 그리고 삼성이 지금 워낙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제 반도체 인기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 상황이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거품이라는 거품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 네. 부분은 장점이에요. 그쵸. 삼성전자와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아주 폭등했어. 네, 덕분에. 뭐 하나만 잘해도 네. 확 튀어오를 수 있을 잠재력이 네. 아주 그 용수철이 쫙 밑에까지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예. 제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한국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이제 입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마음이 아파. 어쨌든 네. 오늘 5%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견해요 오늘. 네. 많이 기여를 했어요. 코스피가 1.17%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가 5%가 올랐으면은 이거 거의 삼성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딴 데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다른 영역은 조금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0.4% 양호했고요.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는 8.7%, 코스닥은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 부진하네요. 이거는 전통주들이 올라서 이거 지금 이미 저기 배팅 들어갔다니까. 상법 개정 배팅이 시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저 연합인포 가서 그 얘기했더니 댓글로 얼마나 욕을 하든지 니들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러지 그러는 거야. 증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PBR 상법 개정 배팅이 시작된 거예요. 안 오르던 주식이 오르는 거 봐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니들 갖고 있는 거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욕들이 막 달려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얇게 살진 그 정도로 얇게 살진 않았는데 딴 데 가면 그렇게 보더라고. 각도기님이 지금 물려 있는 거 팔아 제끼려고. 그러니까 막 주가를 띄운 다음에 위에서 팔아 제끼려고. 나 진짜 나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들 봐서 속상하더라고. 네,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예요. 추앙되는 게 위험한 거지, 그죠? 역시 대단해. 뭐 이러면 이제 그땐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가격에 반영되면 좀 위험한데 네네. 이제 좀 시작이 아닌가. 그렇죠. 코스피는 어느새 2,600은 다시 넘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이 올라갑니다. 저는. 저도 한 며칠 전부터 네. 지난주군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4월 9일 날 심한 쇼크가 와가지고 네. 그때 현금을 이제 거의 다 쓰고 네. 여력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지금 넣어라 이렇게 이메일을 쐈는데 네. 그때 이제 넣어주신 분들은 이제 매수에 활용을 그렇죠. 잘했고 이제는 그렇죠. 좀 지난주부터 이제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 이제부터 2,600부터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저는 현금 비중 확대가 시작입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3,000포인트 넘으면 사람들이 뛰어들 겁니다. 3,300포인트 뛰어들면 넘어가면 미친 듯이 뛰어들고 3,500포인트 하면 돌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네. 네, 현금 비중을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을 점점 늘린다는 뜻이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아니고, 아니죠. 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현금 비중 빵 퍼센트인 시기는 모두 다 패닉셀러 던지는 그 그쵸. 4월 9일 같은 그럴 때의 현금 비중이 빵이어야지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고, 그렇죠. 지금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에서는 예. 현금 비중이 빵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그렇죠. 있어서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나침판처럼 훌륭하게 운용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업종 전문가 내에서도 별로 없으면 안 보유- 되는데 저 아니, 약간 현금- 훌륭해질 어? 네. 좀 훌륭해질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니 현금 보유 비중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우리 나침판의 운용 능력이죠. 저는 후배지만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 굉장히 잘하고. 조금 평소보다 오버하시는 거 아니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제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0이 이제 5% 10%를 향해서 가겠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90% 이상은 여전히 주식이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현금 보유를 시작합니다니까 이제 다 때리고 끝낸다 이거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3,000포인트 넘을 거로 봐요. 감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상법 개정안 기대도 있고, 네. 지금 어떤 그 정당을 떠나서 양시장 다 이 네. 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표심을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밸류업에 대한 이제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음.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은 그래도 크게 안 들어옵니다. 코스피 그럼요. 300억 들어오고 코스닥 1000억 들어왔는데, 네. 희한하게 수급은 항상 외국인이 산 것들이 많이 오르고 그렇죠. 외국인이 판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 외국인들 들어올 때는 아니에요. 제가 음. 보기에는. 얘네들은 법 개정 이후 들어올 겁니다. 네. 네, 외국인이 오늘 뭐 삼성전자 오랜만에 1,300억 샀고요, 하이닉스 600억 샀고, 현대미포, 삼성전기,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야. 이렇게 사서 웬만하면 그냥 얘네가 사면 오르는 것 같아요. 매수 조금밖에 안 했는데 오르는 폭은 엄청나게 올랐네. 그러게요. 예, 얘네들이 많이 판 건 셀트리온,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삼성중공. 팔면 떨어집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많이 판 희한하게 것도 아닌데 또. 예, 얘네가 네.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항상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수급이 비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요 정도 수백억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오르고 수백억 팔았다고 엄청나게 빠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대만, 뭐 홍콩 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오늘 종이 목재 섹터가 왜 1등으로 많이 올랐느냐 했더니 김문수 뭐 테마주 때문에 한솔, 홈데코, 뭐 대형 포장 이런 제지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드라마틱했습니다. 예, 요즘에 그 정치권의 그 주식시장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은 상한가 치고 막 하한가 치고 난리가 나네요. 요즘 정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경제 유튜브를 아무도 안 본대. 좀 조회수 좀 줄었나요? 저희? 그건 저희도 줄었어. 충격이야. 우리가 줄은 건 처음 봤어. 그러니까 오 정말 정치 쪽으로 다 넘어갔구나 지금. 네. 네, 지금 뭐 격변의 시기니까 이제 6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목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인지 더더욱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네.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권주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신영증권이 9%, 유진 8%, 네. 뭐 부국 7%, 미래 6%, 교보 5%, 뭐 이렇게 쭉쭉쭉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증권 시장 올리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증권주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원칙적으로 이제 의무화하겠다. 네. 네, 원칙적으로 그 말은 예외도 일부 허용을 해주겠다는 말이 내포가 돼 있는데, 어쨌든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네. 이런 회사들 좀 부각받고 있고, 그 중에 또 증권주들이 좀 그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신영증권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운송창고 업종에서 해운주들 좀 상승했습니다. 미중 합의가 잘 돼서 그런가 네. 물동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간 좀 미중 갈등 구간에 좀 해운주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들도 좋았어요. 현대건설 7%대나 상승을 했고요. 대우건설, GS건설, DLNC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재건 기대감인가? 아니면 이제 주택 사업에 워낙 마진이 좋아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참 이거 보면 현장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 그죠? 건설은 절대 PF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유히 오르고 있어, 올해 들어와서. 네. 그렇죠. 그리고 제약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약가 인하하겠다 이 어. 발언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요. 빅파마들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대한제당, 삼양식품, 풀무원, 농심, 오리온 이런 데는 보통 이제 하락장 때 방어주 역할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라는 SNS를 올리면서 네. 그간에 좀
걱정이 많이 했었죠. 영국과 무역 합의가 잘 됐다 발표한 이후에 중국과 협상이 핵심일 텐데 하고서 우리가 주말 동안에 잘 기다렸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잘 됐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미국에서도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운영하는 이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회사들도 많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 중국 쪽에서 뭔가 물건을 수입해서 미국으로 파는 이런 자영업,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자영업자 네. 이 정도의 영세한 소기업들이 많을 텐데 막 파산하고 직원들 다 해고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에 처한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빅세븐의 뭐 미친 듯한 그 영업이익률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대목이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트럼프와 합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 중국과 무역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 같다. 협상 종료 시점에 대통령이 아마 발표를 할 거다. 중국이 매우 간절하게 협조를 원하고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다른 국가들과도 몇 주간 더 많은 합의가 나올 것이다. 네. 근데 항상 이게 미국이 이런 좀 약간 뻥카가 좀 섞여 있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간절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관계 정상화 시킬 거다. 이번엔 조용할 것 같은데 발끈하고 중국에서 한마디 하잖아. 우리는 그쵸. 그런 적 없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런 말 항상 했었죠. 이번에는 자기네들도 하고 싶으니까 조용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서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이런 언급들을 했었는데 이후부터 증권주들, 특히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은 엄청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사주 보유비를 보면은 신영증권은 무려 53%가 자사주예요. 네. 부국증권은 43%, 롯데지주는 32%, SK 25%, 미래에셋증권 23%. 굉장히 좀 증권주 중에서도 이렇게 네. 자사주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올라가는 증권주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뭐 이소영 의원도 최근에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이 배당을 하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최대한 뭐 27%대 정도의 세율만 나오게. 예, 원래는 뭐 50%대 세율이 49.5% 내고 있죠. 지금 종합과세자들은. 네. 네, 최고 세율 받는. 최고 세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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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PBR 0.8배 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함정이 있어요. 0.8배까지만 오르고 더 이상 안 오를 거다. 오히려 0.8배 이상 되는 놈은 0.8배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요거 감안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5천만 원 이하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분리과세. 네. 어쨌든 이든 저든 네. 예, 주주환원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 예, 투자자들의 표심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듯한 발언들이 좀 여기저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표로 보이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재원들은 잘 마련이 돼 있겠죠. 근데 뒤에. 이거 선거 때만 이러지 말고 좀 제발 좀 실제로 좀 해주세요. 제발. 네. 아니, 항상 이 선거철에는 어. 막 대한민국 막 코스피 5천 보낼 것 같은 기대감이 확 부푸는데 그럼 끝나고 나면 싹 조용해지고 이러면 선거 전날 다 이러면 안 팔아야 되는데. 돼. 그죠? 5월 말에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네. 잘못하면. 네. 네,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12일 날 중앙선거위원회에 10대 정책 공약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뭐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을 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DDR5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가 가격을 주도한다라는 KB증권의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의 원인이기도 하죠 오늘. 네. 네, DDR5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날 4.66불이었는데 최근에 5.52불로 1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물가는 이렇고요. 계약가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월에 3.8불, 3월에 4.25불, 4월에 4.6불, 3개월 동안 한 2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DDR5 같은 경우에는 현물가든 계약가든 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디램 업체들의 DDR5 재고는 극히 적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관세를 앞둔 선수요 영향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반면에 DDR4는 그 영향이 좀 있다고 해요. 계약가가 4월 달에 25.5%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긴 했는데 네. 아직 전방 수요는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풀인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풀인 수요는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선수요를 이렇게 땡기는 효과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DDR4 생산을 사실상 종료할 예정이라고 예. 해서 이로 인해서 DDR4의 현재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 가격 하락 이런 전망량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DDR5 매출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믹스가 개선되면서 뭐 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에 팔아먹는 그 엔비디아 그 약간 저사양 칩에 네. HBM 안 달고 DDR5 달아서 팔겠다. 뭐 이런 뉴스도 지금 돌고 있어요. 네, HBM 대신 GDDR에 넣겠다. 네, 고성능 GDDR을 넣어서 그렇다면은 GDDR5 하는 업체들이 좋아지니까 뭐 3사 다 하죠. 다 좋죠. 다 좋은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지. HBM은 제대로 진입을 못했으니까. 네. 아 이것도 근데 밸류체인이 약간 좀 모르겠어요. H20 칩에 삼성전자가 HBM 뭐 3나 이런 저사양 HBM들 투나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삼성이 다 넣는다는 설이 언론 있었죠. 보도도 있고 맞아요. 삼성은 하나도 안 넣고 있고 하이닉스가 다 넣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네. 정확하게 맞아.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DDR5를 넣는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넣는다고 보이긴 하다. 왜냐하면 레거시 쪽에 규모가 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하이닉스가 넣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 정확하진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오늘 2.6% 오른 반면에 삼성전자가 5.1%나 상승을 해서 네. 조금 HBM 쪽이 덜 한 것 같은데 소부장 쪽으로 가면 뭐 한미반도체 이런 데는 7%대 상승했고요. 예. 이오테크닉스는 8.5%. 음. 이게 또 소부장들 쪽에서는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동지샘캠 이런 회사도 8%대 상승했고요. 삼성전기가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아 얘는 원래 곁다리로 움직이는데. 혹시 삼성에서 그 갤럭시 엣지라고 네. 엄청 얇은 폰을 새로 이제 내일 발표를 한대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젊은 여성 고객층이 아이폰으로 다 떠났는데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긴 합니다. 아우 나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믿어 이제. 그런 얘기. 1020 여심을 잡는다 뭐 이런 아이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아유 네, 그냥 그러려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SNS 트루스 소셜에 12일 오전 9시에 워싱턴에서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의 즉시 약품 가격이 30에서 80%까지 인하가 될 것이다. 네, 지난 5일날 이제 처방약 가격 인하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 실제로 행정명령까지 사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춤했었는데 오늘 또 좀 하락을 맞았고요. 뭐 다른 것들 워낙 좋으니까 여기서 팔고 넘어가는 그런 수급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약간이나 하면 한국의 수혜가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워낙 뭐 그동안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이 같이 빠지니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쟁이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젤렌스키가 15일 날 터키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 지겨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디어 종료를 좀 하나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겼고요. 네.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것도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말간에 저도 이제 전쟁이 점점 격화될 만한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좀 놀랐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트럼프가 SNS에 올리더니 뭐 자기가 잘 중재를 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마술사 같은 거의 분이죠. 슈퍼맨 네. 느낌이에요. 네. 네, 둘 다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긴장감이 굉장히 컸었고 워낙 앙숙인 관계라서 네. 자칫하다가 좀 크게 충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력 충돌한 지 3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쟁이 다 종식이 되니까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한 13.6% 하락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6%, LIG 넥스원이 5%, 한국항공우주가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재건 수요가 좀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재건 테마주들, 뭐 전진건설, 로보, 현대, 에버다임, 진성 TC, 현대 인프라코 사실 이 테마주 기업은 아니고 되게 우량한 기업들인데 네. 어느 순간 이 전쟁 관련된 뉴스 보도에 막 네. 등락하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시총이 뭐 다른 업종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업종 1, 2위 기업들이 막 5% 이상 올라가는 거는 좀 이례적인 현상인 그렇죠. 거죠. 뭐 탄탄한 네. 기업들인데 네. 어쨌든 재건 관련된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건설주들 오늘 상승한 것도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정부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릴 거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네. 행정명령 이 초안을 입수해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연방 안전 규정을 개정해서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고 18개월 내에 새 원자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들 검토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군이 차세대 원자로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내용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17년 이후에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행정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아침의 상승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조금 이따 중국 마감에 또 하겠지만 90일 유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중국 관련 90일 유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90일간 인하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90일간 또 인하를 하겠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네요. 네.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낮추는 것 같아요 관세율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도 급했고 중국도 급했고 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30% 인하를 145에서 30% 인하는 건 보통 한 50%까지 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30이면은 예상보다 더 큰 수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오르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오전장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